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어느덧 51강 41번째, 51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것은 이제 관계사, 우리 저번 시간까지 관계사 판별법 7가지가 모두 다 지났습니다. 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구문독해편. 그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우리 어법하고는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인가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로 했고요.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사실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언젠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한 대사의 대목이었다. Yesterday is a history. 어제는 역사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지다. But today is the present God gives to you.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2013년이 우리 수험생들 친구들에게도 또 다사다난했던 해였겠죠. 또 새해를 맞이하는 2014년에 이제부터 또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내가 진짜 수험생이구나.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현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수험생 친구들께서는 50강에서 51강 넘어오는데 중간에 아마 업로드되는 날짜를 보시면 약간의 텀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그동안 2013년 또 열심히 빡세게 지냈던지라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줘야지 하면서 한 열흘 동안 미친 듯이 많이 먹고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화면 보시기에 약간 제가 좀 빵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거의 수능 막바지에 일어나면 신체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물론 수험생들 입장에서라면 디데이가 다가오면 늘 언제나 정신적으로 피폐한 거, 힘든 거 그건 말할 수도 없죠. 근데 레이스를 따져보면 저 긴 장거리에 우리 특히나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신체적으로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 살찔까 봐 걱정이에요 하지 마시고요. 드실 수 있을 때 많이 드십시오. 제 말은 건강해야. 여러분들 왜 속담에도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아직 관계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사 5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총 5시간 동안 관계사 판별법 7가지를 모두 다 설명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6번째를 맞이해서 관계사를 포함한 어법으로 연결되는 구문독해는 무엇인지 처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구문독해 연습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 다음 시간이 관계사 총정리 리뷰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사가 아직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진도는 선생님 그럼 교재 몇 페이지 펴놓을까요? 오늘은 교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50강까지 달려왔었을 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뭐 형식 배웠죠? 시제 배웠죠? 태 배웠죠? 그리고 어렵다던 분사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관계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많은 어법들이 구문독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오늘의 첫 번째 구문독해 시간인지라 제가 첨부 파일은 벌써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 그거 다운받으셔서 같이 저랑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격적인 구문독해 하기 전에 그동안 12챕터까지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교재 목록 한번 보셨습니까? 총 챕터 구성은 18챕터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2까지 끝냈습니다. 다다음 시간 13챕터가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뭐 도치, 그러니까 생략, 아니면 뭐 무슨 강조구문, 기타 등등해서 특수한 구문들을 다루는 게 13챕터고요. 14챕터 뭐 수일치가 있고 뭐 있고 블라블라해서 비교급까지 하면 총 18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강 왕강은 진짜 턱없이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들이 거의 12강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근까지 배웠던 것이 관계사였으니까 관계사 판별법 7가지 최종적으로 한 번만 확인해보고 오늘 구문독해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관계사 7가지 판별법을 다 배우고 나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 얘기했죠. 야, 분사까지 잘 배워왔던 너희들이라면 관계사 처음에는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관계사가 더 쉬울 수 있어. 어떠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능형 어법 문제로 확인해보지 않아서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지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수하게 많은 시험 문제들을 풀어왔던 제 입장에선 분사가 더 어렵습니다. 말했죠. 분사는 일단 ing, pp 2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서 즉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뭔가가 있고
분사는 그 안에 다시 분사의 종류를 한정 분사인지 서술 분자, 즉 감정 형용사인지 부대 상황인지 분사 구문인지 사역인지 지각인지를 나눠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며 막판에 해석 갖고 능동수동이 헷갈릴 수도 있으며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장가? 탄가? 자동사라서 혹시 해석은 수동처럼 되지만 자동사라서 ing 능동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타동사인가? 타동사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에 pp가 맞는 거 아니야?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많았던 게 분사편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관계사는 물론 제가 소소하게 설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야, 컴마 다음에 모치가 나오면 사실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면 그걸 해석할 때 뭐 그것은이라고 해석하거나 뭐 어떻게 해석하거나 아주 소소한 것들이요. 선행사랑 관계부사랑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도 있고 뭐 that만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소소하게 많이 설명했지만 사실상 큰 덩이로 보면요. 관계사 7가지는 관계의 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하냐. 대절을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하냐.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하냐.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판별법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수능 어법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은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관계사가 분사보다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게 어법과 또 구문독해는 약간 다릅니다. 구문독해할 땐 관계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훨씬 더 많고요. 구문독해할 땐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분사보다 해석이 더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법과 구문은 따로따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 무수하게 많이 했죠.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레발을 많이 떠는 이유는 오늘이 처음으로 구문독해라는 첫 번째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소소하게 야 본동사 찾아와 끊어읽기 해봐 했지만 우린 그렇게 긴 문장들을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구문독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즉 복습 같은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야, 이 구문독해 문장 좀 봐봐. 어머, 형식 몇 형식이야? 어머, 이 형식이야? 그럼 보호자리잖아. 야, 보호자리 쓸 수 있는 폼사 뭐였지? 명사나 형용사였지. 야, 근데 여기 감정 상태니까 형용사 보호 나온 것 좀 봐.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형식 얘기가 나갈 거고요. 야, 시제 좀 볼래? 웬일이니?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 썼네? 그럼 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제가 구문독해 하면서 복습을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쭉 써있는 복습은 잠깐 생략하고요. 본격적인 구문독해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교재 안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죠. 제가 하나 구문독해 길어진 문장 오늘의 학습 목표요. 구문독해 활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1번입니다. 딱 보면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문독해 이제 처음으로 어법을 접목시켜 보는 거니까 아주 작은 문장부터 그 짧은 문장부터 한번 진입은 해볼 겁니다.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수업할 때 여러분들 저랑 필기 같이 하지 않았던 거 기억나죠? 근데 이건 PPT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라 제가 1번 본동사 찾았고 이렇게 해서 이 형식이야 띡 넘어가면 2번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1번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해시킨 다음에 끊어읽기 이 패러다임을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간을 따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제발 부탁인데 나랑 같이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하고 하지 말라고. 그냥 문장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지? 아, 저게 저렇게 된 거구나. 다 뭔가 칠판에 형식, 본동사, 뭐 끊어읽기 다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필기하세요 하면 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구문독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문장 보니까 the notion that the average amount of light hitting the ground has been falling by such a great amount seemed so odd and unexpected that many climatologists simply couldn't accept it 했어요. 문장에 그렇게 모르는 단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구문독해 문장 몇 개 준비했냐면 고작 4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50분 동안 4개 이거 좀 심하지 않아요? 시간이 부족할걸요 아마?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구문독해를 하는 게 많은 문장을 푸는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문독해 연습할 땐 정확하게 본동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가는 단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문장의 개수, 문제의 개수는 저한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4문장만 갑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구문독해를 갖고 나올 때 또 구문독해를 우리가 배웠던 것과 연습할 때 그때는 아마 점점 많아지겠죠.
그때는 여러분들과 훨씬 수업이 빨라지겠죠. 인지하시고 가세요. 자, 1번입니다. 제가 갖고 한 4개의 문장은 모두 다 뭐냐면 수능 문제에서 제가 추출했거나 혹은 코리안 헤럴드 같은 영자 신문에 있었던 지문들 중에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인지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이 문장에 단어는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단어 모르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he notion that the average amount of light hitting the ground has been falling such a great amount is seemed odd and extremely. 내 생각에 모르는 단어가 없을 듯 싶어요. odd 모르면 이상한이라는 뜻입니다. climatologist 여러분들 climate 알잖아요. 기후. 그래서 climatologist니까 기후학자 정도면 되겠지. 오케이.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갑니다. 한 문장에 우리 이제 처음 1강에 복습했던 것들 이제 떠올려 봐야죠. 구와 절 배웠잖아요. 한 문장에 본동사는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직독직해가 좋답니다. 오케이. 직독직해 하면 감사하죠. 해볼게요. Notion, 공지, the average 평균량 of light, 빛의 평균량, hitting the ground,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부딪히는데 hitting has been falling 떨어지고 있다 by such a great amount 굉장한 양으로 seemed so odd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 그리고 기대할 수 없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단순히 couldn't accept it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은 했어요. 다시 그 공지 빛의 평균량 땅에 떨어지는 빛의 평균량이 떨어지는데 굉장한 양으로 이상하게 보이고 기대할 수가 없고 많은 기후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대충은 해석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큰 약점인 거죠. 단어 다 알고 해석해요. 대충은 돼요. 근데 항상 내 해석하고 정답지 해석은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럼 우리 배운 시간이 그동안 몇 시간인데 배웠으면 제가 늘 말했죠. 성적으로 보상 받아와야죠. 어법 배우면 제가 구문독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보여줘야죠.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구문독해로 가는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항상 본동사 찾는다. 동사처럼 보이는 것부터 다 찾을게요. 동사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어차피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건 1대1 너랑 나랑 둘이니까요. 그냥 말하세요. 동사처럼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몰라서 배우는데. has been falling. 동사 같습니다. 오케이. 또 동사 같은 거? seemed. 오케이. 또 동사 같은 거? unexpected. 오케이. 그러면 또 동사 같은 거? couldn't accept. 오케이. 지금 1, 2, 3, 4 4개의 동사를 찾았습니다.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동사 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 1강의 복습용입니다. 제가 본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어라 했어요. 뭐 묶을 수 있었는지 기억나요? 관계사 같은 거 나오면 묶어. 분사 나오면 묶어. 전치사 나오면 묶어. 부사 나오면 묶어. 컴마 쌍컴마 나오면 묶어. 어디까지 묶을 건데? 다음 동사 앞까지 묶거나 다음에 문장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으면 돼. 기억나요?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있는 동사 얘가 있습니다. has been falling. 뭐 묶여야 될 것 같아. 본동사 하나를 찾기 위해서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야죠. has been falling? 제 생각엔 묶입니다. 여러분 뭐 보이세요? that 보입니다. that 묶을게요. that 어디까지 묶을까요? 자신 없으니까요. 일단 동사 있는데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왜냐면 전치사니까 또 묶일 거잖아요. 전치사 어디까지 묶을까? 다음 동사 앞까지 요렇게 묶어볼게요. 됐어요? 자자자자자자. 우리가 배운 걸 우리 구문독해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어법반이에요. 근데 어법반에서 어법이 되는데 어법이 되면 구문독해가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지금 연계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했죠. 배운 걸 써먹읍시다. that. 2개 있지 않았니? that 절도 있었고 that 관대도 있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우리 배운 거 써먹으려고요. 자, 대절. 대절이라면 관계사 판별법 했잖아요. 대절이라면 전 이런 게 재밌습니다. 공부가 나만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우리 수험생도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저게 저런 거였구나. 알아가야죠. 대절이라면 선행사는 없습니다. 대절 뒷문장엔 완전한 문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대절의 품사는 명사였습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였죠. 대절에서 선행사는 아니지만 대절에 대해서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했고 대절에서 선행사는 아니지만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동격의 대절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오케이. 이게 대절이 하나 있었고요. 밑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있었거든.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 이랬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제 말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야, 대절이 됐든 말이야. 야, 대관대가 됐든 말이야. 뒷문장에 완전한 문장이든 불완전한 문장이든 오는데 그 안에 동사는 반드시 있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라는 소리고요.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주어나 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즉 동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시 뭔 대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즉 대절인지 대관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 안에서 동사가 뭔가 하나 있을 거니까 얘는 묶어버린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 또 묶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문 독해가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되니까 간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간소화해볼게요. 전치사 묶으랬잖아요. 묶을게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요. 선생님 왜 묶었어요? 기억 안 나? 분사. 분사면 묶자면서요. 오케이. 분사 묶을게요. 분사의 품사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요?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였습니다. 형용사니까 수식하겠네요. 쓸 수 있는 만큼 다 쓸게요. 땅에 부딪히는 빛.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어법 따로, 구문독해 따로, 해석 따로 아니라고요. 땅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 양은 has been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fall.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니까 빛의 양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자동사니까 이 안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크게 묶었어요. 제가. 안에서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문장이 있댔지? 평균 양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자동사 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요거라는 소리예요. 대절이요. 대절은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절만요. 땅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 양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 우리가 외웠던 시제도 있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인가 보지. 그러니까 지구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 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와 같은 공지는 지금 이거예요. 우리 동격의 대절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석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일단 요 안은 됐고요. 여기에 has been fallen 본동사 탈락.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본동사부터 찾아야 되니까. 예? 뭐 묶을 게 없네요. seemed. 됐죠? unexpected. 예? 뭐 묶을 게 없네요. 뭐 또 동사가 2개 있을 수는 있겠다. 등 위 접속사니까 접속사를 기준으로 뭐 동사 하나, 동사 2개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일단 통과. 그 다음 여기 있는 couldn't accept it 가봅시다. 묶이죠? 뭐 때문에 묶여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랑 처음 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르셔도 틀리셔도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 얘 때문에 묶이는구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우리 가볼까요? 이게 대절인지 대관대인지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해보자고. 안 되면 뭐 다시 처음부터 하면 되니까. 많은 기후학자들은 단순히 부사라서 묶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대절 왔네요. 대절. 괜찮죠? 완전한 문장의 대절. 그리고 위에 문장도 완전한 일형식의 대절. 앞에는 동격의 대절이네. 어쨌든 얘는 동격 대절. 여기는 그냥 뭐 대절을 일단 썼어. 됐어. 얘도 본동사 탈락. 그러면 seemed하고 unexpected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라면 본동사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선생님 얘 and를 기준으로 동사 2개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은 되게 좋은데요. 제가 먼저 결론을 얘기할게요. 얘 본동사 아니에요. 왜요, 선생님? 그 이따 설명할게요. 본동사는 너무 지저분해졌니? 색깔을 많이 써서. 자, seemed. 얘가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동사 탈락, 얘도 동사 탈락. 아까 이유는 아직 설명 안 했어. 얘도 대절로 묶여서 동사 탈락. 그 본동사 하나 남았어요. seemed. 자, 그럼 이제 수리형상들한테 묻겠습니다. seem.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였죠? 또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기억 안 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 오케이. 다 묶였으니까요. 얘 지금 보세요. 대 때문에 묶였죠. 전치사 by로 묶였죠. 다 묶이니까 요것만 남았었잖아. 얘가 진짜 주어. 됐죠? seemed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뒷문장에 뒤에 붙어있는 건 다 뭐여야 돼요? 보어. 오케이. 얘 보어.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명사나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필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설명부터 잘 들으시고 필기 시간은 따로 제가 정지, 퍼즈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명사나 형용사예요. 그럼 보어 자리에 명사는요. 직업, 신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 이거 띄워버리면 여러분들 묶어낸 거 띄워버리면 그 공지는 보인다. 참 이상하고 기대할 수 없게 보인다 이거예요. 보호 자리에 직업 신분은 아니네. 이상하게 보인다는데. 감정 상태네. 상태를 나타내야 되니까 형용사 써야겠네. 형용사 보호. 형용사. 괜찮아요? And unexpected 제가 동사 아니라고 했죠? 보호. 선생님 뭐가 보호인데요? 야! 우리가 언제 ed 붙었다고 동사라고만 착각하기로 했니? 분사의 ed일 수도 있다. 기억나요? So odd and unexpected 동사를 분사화, 형용사화 시켜서 and 기준으로 형용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됐고요. 난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다고요. 기다리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되게 뭔가 길고 복잡했는데 사실은 문장이 이렇게 된 거였어요. The notion, 주어, 그리고 이제 동격의 대절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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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거였지. 주어, 이 공지는 seemed, 이렇게 보인다, so odd, 이상하고, and unexpected, 뭐 기대할 수 없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보어. 이형식 문장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이형식 문장.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형식이면 주어, 동사, 보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어, 동사, 보어. 그래, 주어가 지금 동격에 대절 나오고 뭐 붙고 해서 길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럼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보어 나왔으면 더 이상 문장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근데 대절이 붙었거든. 내가 궁금하다고 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수식하면 돼. 근데 대절은 여러분 저랑 명사 품사라고 배웠죠. 품사가 명사라고 배웠죠. 그 명사면 문장에서 뭔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가 가거나, 주어 자리에 가거나, 목적어 자리에 가거나, 뭐 보어 자리에 가거나, 명사의 품사로서 뭘 역할을 해야 돼요. 얘는 동격의 대절이라 주어를 동격으로 수식했다고 만들면 얘는 왜 나왔냐 이거지. 지금 본 것처럼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완전하게 다 끝났는데 왜 명사 품자인 대절이 왜 붙었냐 이거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들은 그냥 해석했지. 단어 알면 된다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법이랑 구문독해랑 늘 따로 놀았던 사태가 나온 거죠. 왜 있을까요? 왜 얘 대시하는 역할이 뭘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내 얼굴을 왜 보고 있습니까? 얘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 또 그러실 겁니다. 해볼래요? 소대 구문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구문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구문 독해 배우는 거였고 그럼 제가 이제 해석해봐요. 한 문장이니까 멋들어지게 한 문장의 해석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예년만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의 빛이 그렇게 밝지 않나 봐. 땅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다와 같은 공지, 알림은 by such a great amount, 굉장한 양으로, 다시요. 우리 지구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량이 굉장한 양으로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공지는 seemed, 보인다? So odd and unexpected, 너무 이상하고 너무 예측할 수가 없어서 that many climatologists, 많은 기후학자들도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네요. 다시. 지구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그 알림 공지가 너무 이상하고 너무 예측할 수가 없어서 기후학자들조차도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게 한 문장의 해석입니다. 괜찮아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쓴 것 중에 안 배운 건 뭐 있어요? 동격 대절 나왔네요. 여기에 있었던 대절 so that 꿈은 만들려고 이루어졌던 대절이네요. 씀 이형식 동사였고요. 주어는 명사다 보니까 수식을 받든 동격을 받든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했고요. 분사 묻고 전치사 묻고 뭐 묻고 한 문장의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눈으로 확인했고요. 선생님이 왜 이게 unexpected가 동사 아니다 했는지 이제 알겠죠? So that 구문 만들라니까요. So, that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so 형용사 and 형용사 that 구문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안은 똑같이 동격의 등위 접속사까지 들어갔고요. 괜찮습니까? 이게 구문 독해의 첫 시발점입니다. 아까 우리 수험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단어 없어요 했거든요. 근데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면서요. 멋들어지게 한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다시 해석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첨부 파일을 올린 거엔 이렇게 본동사 찾고 끊어읽기 하고 모든 수식의 그림을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원문 자료만 올렸습니다. 전 강의 듣고 배우라고요. 그리고 해석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의 듣고 잘 생각하시라고요. 해석 마지막으로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The notion that the average amount of light hitting the ground has been falling by such a great amount seems so odd and unexpected that many climatologists simply couldn't accept it. 한 문장의 본동사는 seemed 하나였고요. 그러면 그 앞에 거 모두 다 주어처럼 해석해야죠. 원래 노션은 가장 일반적인 뜻이 공지사항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사의 뜻이 알림이고요. 근데 그걸 의역하다 보니 관념, 상념, 생각 이런 뜻으로 의역된 건데 어떻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전 이거 지문 중에 한 문장만 따온 거죠. 그 지문 전체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무슨 알림판 공지가 있었고요. 그걸 갖고 사람들이 찬반 토론을 하고 있었던 지문 내용이어서 저는 그냥 알림 공지라고 해석한 것뿐이니까 뭐 단어는 여러분들 그 안에 의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the average amount of light hitting the ground. 땅에 부딪히는 빛의 평균량이 by such a great amount, 굉장한 양으로 줄어들고 있다와 같은 생각은 혹은 공지는 seemed so odd and unexpected, 너무 이상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many climatologists, 많은 기후학자들도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해석하시면 되네요. 괜찮으세요? 주요한 사항들을 제가 미리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격의 대절, 그냥 대절, 대관대와 구별하는 것.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사실은 쭉 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결국 이 문장은 이런 이 형식의 so that 구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요. 지금 잠깐의 필기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필기하시고 우리는 2번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첨부 파일 다운받으셔서 같이 필기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보세요. 지금 우리 한 문장 했거든요. 30분 썼습니다. 처음에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저는 해석을 되게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요. 1시간에 4지문밖에 분석을 못 하거든요. 5지문밖에 분석을 못 하거든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괜찮아요. 언젠가도 제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4개를 풀던 5개를 풀던 10개의 지문을 소화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얼마나 꼼꼼하게 아니면 꾸준히 하고 있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요.
1학기에는 문제의 양이 많은 것보단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건데요. 어휘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있고요. 구문 독해 정확히 해석하기가 그 위에 1학기에 충분히 되어야 2학기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뭐 빈칸 추론을 마치고 뭐 거기에 주제 제목을 찾고 일치불일치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구문 독해 교재라고 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구문 독해만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끊어 읽기 하고 본동산 찾고 하는 교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다라는 소리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것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중에 있는 많은 독해 지문들 자 보세요. EBS도 이제 얼마 있으면 본격적으로 수특부터 시작할걸요? 수특의 구문 독해 교재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빈칸 추론하래죠. 주제 제목 찾으래죠. 일치불일치 하래죠. 뭐 그래프 도표 찾으래죠. 무조건 독해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수특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복습하실 땐 적어도 내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끊어읽기가 되는지 본동산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4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말씀드렸죠. 오늘 4지문 못하면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개까지만 하면 또 그걸로 족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구문 독해 연습을 다시 할 거니까요. 제가 오늘 시간상 못하게 되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The slowness of a mankind to perceive the truth. 아까 거보다는 조금 길죠? 가봅시다. 직역?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네. Slowness of a mankind to perceive the truth. That the knowledge of the human body structure was absolutely necessary before any deep understanding of what really consisted disease could be attained was partly responsible for the lack of rapid advance in medical science in former times 했어요. 일단 모르는 단어부터 점검할게요. Slowness, 늦음, 인류, 지각하다, 인식하다, 구조, absolutely 뭐 절대적으로 뭐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도 주지 않고 consist, attained, 획득하다,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됐죠? 그럼 항상 문장, 그러면 직역이 되는지 봐야지. 직역해 봅시다. The slowness, 늦음 of mankind, 인간의 늦음, to perceive the truth, 진실을 지각하는 인간의 늦음, the knowledge of the human body's structure,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전에 어떤 깊은 이해, 무엇이 진짜 질병을 구성하는지 획득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고 for the lack, 부족 of rapid advance, 빠른 진보, 의학과학 in former times, 이전 시대에 심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단어만 나열했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 게 없는 거죠. 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움츠러들지도 말고 안 해봤으니까 이제부터 연습할 건데 동사부터 찾으시라고요. 동사 보이는 거 다 댑시다. Was consist could be attained was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눈에 띄게 빨리빨리 묶이기 쉬운 건 우리 묶읍시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는지 뭘 수식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거 전치사니까 일단 묶을게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니까 묶을게요. 괜찮죠? 전치사니까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또 묶을게요. 여기도 전치사니까 일단 묶을게요. 얘 부사니까 묶을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위에 건 하나도 안 건드렸는데 위에 지금 동사가 1, 2, 3, 4 4개가 있을 리가 없다니까.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가야겠다. 쉬운 거부터. was부터 일단 갑시다. 첫 번째. was요.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뭐 묶이는 거 있습니까? 뭐 때문에 묶이겠다. 뭐 보이시는 거 있어요? 난 찾았는데. 뭐 있습니까? that 멋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대시 관대인지 대절인지 모르겠다만 뭐가 됐든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동사는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that 안에 들어있는 동사라고요. 본동사 탈락입니다. 됐죠? 그럼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을 거냐?
여기까지 묶죠 뭐. before? 시간 조건 부사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지? 자, 근데 그 안에서 또 묶일 수 있는 건 있죠. that을 일단 묶어놨는데요. 그 안에 묶고 있는 거 다시 of the human body structure 다음 동사 앞까지 was absolutely 부사니까 묶고. 그럼 that 안만 봅시다. that 지식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필요하다 부어. 오케이.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네. 뭔진 모르겠지만 이 that은 대절이었네. 괜찮아요? 대절 앞엔 선행사라는 게 없네. 근데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있을 수도 있네. 아, 나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또 동격의 대절인가 봐. 그럼 이 that 있는 데만 해석해봐요. 인간의 몸의 구조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는 인간의 늦음은 직역하면요. 됐어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해 지문이 있었겠죠. 전체 지문 중에 제가 하나만 따왔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암에 걸렸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치료할 건지 사실은 그 이전에 더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왜 암에 걸리는지, 우리 몸이 어떻길래 어떤 면역체계가 부족하길래 암이라는 게 걸리는지를 알아야 이 암을 치료할 거 아니니? 사실은 본문 내용을 먼저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무엇이 질병을 이루는가를 알기 전에 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게 선행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선행되어야 하는 지식을 조금 늦게 알아차린 건 사실은 의학 개발의 문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본문이에요. 약간의 제게 배경 지식을 넣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동격의 대절까지는 해석된 거 맞죠? 그러면 본동사 얘는 탈락시켰고요. 1, 2, 3, 3개 남았습니다. 자자자자자자. 그러면 could be attained, consisted 뭐 하나 묶어야죠. 여러분 consisted 묶여요? 얘도 본동사 탈락이에요? 왜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before이요. before 때문에요. 그럴 거예요. 생각은 좋아요. 다시 다른 걸로 묶어야겠네. 다른 색깔로. before? before에 걸려있는 동사, 아니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절. 기억 안 납니까?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 조건 부사 절이라면 동사는 있어야지. 그럼 선생님 얘는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와 때문에 또 묶이죠. 혹은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관계대명사 와시 됐건 의문사 와시 됐던 우리 명사라고 배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음 동사 앞까지.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헷갈릴라나? before부터 이렇게까지요. 본동사 탈락이요. 됐어요? 요 consist는 다시 what 때문에 묶여 있었던 what 때문에 묶여 있었던 본동사 탈락이요. 그럼 여기 before까지만 해석해봐요. Any deep understanding, 깊은 이해가 could be attained, 획득되기 전에. 근데 무슨 깊은 이해? 무엇이 진짜로 질병을 만드는지, 무엇이 진짜로 질병을 구성하는지, 아까 말했잖아. 암이 걸린 사람한테 암의 질병이 무엇 때문에 구성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획득되기 전에 사실은 인간의 몸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와 같은 진실을 인지하는데 인간이 조금 늦게 행동했던 것은 이렇게 간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조금 이따요. 자, 그럼 여러분 본동사 얘 하나 남았잖아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아니 흰색으로 칠해야겠다. 제일 큰 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보어. 나머지는 아까 미리 다 묶어놨죠.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아 얘도 전치사니까 묶고. 인간의 늦음, 뭐 진실을 인지하는 인간의 늦음,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이 the slowness, 더 빼겠습니다. The slowness was responsible. 이게 다였던 거예요. 주어, 이형식,
보어. 근데 봐봐. 이 주어 만들려고 그 안에 시간 조건 부사 들어갔고 부사절. 이 주어 수식하려고 뭐 하나 동격의 대절 들어갔고 주어가 엄청 비대해질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제가 구문독해 할 때 주어 찾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본동사부터 찾으세요. 본동사 하나 찾으려고 우리 가짜 동사들 다 묶어버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나니까 보어 하나 남았죠. 문장 구성은 이해돼요? 문장 구성은.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나 오늘 4문장 갖고 왔는데 다 못할 것 같아 라고도 미리 말했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몇 문장을 하는지가. 한 문장을 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 문장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 문장은 더 빨라질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잔소리를 좀 많이 할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수험생들 중 선생님 모의고사 볼 때요. 지금 독해 문제 풀 시간도 없는데 언제 이게 동격의 대절인지 관계대명사 대신지 뭐 어디까지 그거 언제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한다고 잔언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모의고사 풀 때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랑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전 알아서 안 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그냥 문장에서 본동사가 보이거든요. 아, 문장 동격의 대절로 주어 지금 되게 길어진 거구나. 아이고, 보어절에 짜잘짜잘한 거 막 붙어있네. 본동사 얘 하나였구나. 아,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질병이 암 발생이 왜 일어났는지,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암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전에 몸의 구조부터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인식한 게 조금 늦었던 건 사실은 이전 시대에 메디컬 사이언스가 rapid advance, 빠른 진보를 보이는데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 그 책임이었구나. 전 문장이 해석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끊어읽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안 보이니까 못 하시는 거죠. 그냥 단어만 알아서 대충대충 껴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학기엔 얘들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그래야 본동사가 보이거든. 그래야 구문독해가 되거든.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뭔데요? 선생님 저 독해 문제는 맞았는데 감으로 찍은 것 같아서 엄청 불안해요.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해요. 빈칸 추론 맞춰온 게요. 네 실력이면 안 불안합니다. 삽입제거 맞춰온 게 우리 수험생들의 실력이면 안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속칭 말하자면 얻어 걸려서 맞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게 찍어서 맞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감으로 맞은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한 거죠. 그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문독해라고요. 그 구문독해를 하기 위해 어법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법하고 구문독해랑 자연스럽게 접목해서 한번 보자. 처음엔 안 되겠지. 왜 본동사가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말하면 이해하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해하는 건 두 번째고 네 혼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첨부 파일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놓을 거야. 너가 한번 본동사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수업은 난 엄청 열심히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엄청 준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엄청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내가 안 봅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가르친다. 저 선생님 믿으면 될 것 같다. 가르치는 건 제가 가르친 거죠. 너무 잘 가르쳐 주다 보니 우리 수험생들이 복습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체득화를 안 하는 거죠. 전 사실은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전 디지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어느 순간 수험생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냥 저장하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다 암기했거든요. 아빠 전화번호, 집에 전화번호, 주요 친척들 전화번호. 지금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길 찾아갔거든요. 지도 보면서 뭐 동서남북 방향 헤매가면서. 그러면 내가 체득했으니까 안 까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길을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키면 300m 좌회전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제가 마치 디지털 기계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무 잘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죠. 나 지금 울컥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잘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오답 나요. 아니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출제자가 역공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실수하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 우리 수험생들이 머리를 안 쓰기 시작한 거죠. 시험은 네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오늘 2문장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문 많이 하고 싶으세요? 저 독해반이 아니라서 지문을 다룰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했던 첫 번째 목적은 1학기에는 한 문장이 됐던 두 문장이 됐던 안 되지만 연습해보자. 죽어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선생님 이걸 끊어 읽기를 그런 구문독해 책이 없는데 그럼 정확하게 끊어 읽었는지 내가 본동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시중에 책도 없다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되시면요. 그게 뭐가 본동사인지 뭐가 끊어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일치 불일치 같은 문제들은 그래프 도표 같은 문제들은 되게 단문이라 짧잖아요. 그럼 괜찮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 대부분 보시면 빈칸 추론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삽입 제거 무슨 소리인지 단어 다 알고 있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몇 개의 지문들은 반드시 구문독해 연습을 하시는 거죠. 본동사부터 찾고요. 내가 말했지 지금까지 고작 50강 왔는데 50강까지 배웠던 것 외에 여기서 써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 처음 들어봐요? 동격의 대절 처음 들어봐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다 처음 들어봐요?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일형식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이형식으로 쓴다. 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랑 하면 되는데 혼자 하면 안 된답니까? 그건 우리 수험생들이 2014년에 바뀌었으면 좋겠는 나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직역할게요. 자, 본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거꾸로부터 올라가서 아름답게 한번 갑시다. Before any deep understanding of what really consists of disease could be attained, 무엇이 진짜로 질병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획득되기 전에 그러니까 암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질병이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획득되기 이전에 인간의 몸에 대한 구조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와 같은 사실. 그러니까 암이 왜 발병했지? 얘가 암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그것보다 인간의 몸 구조가 사실은 몸 구조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원래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인간의 늦음은 인간이 늦게 받아들인 것은 was partly responsible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뭐의 책임? For the lack 부족 때문이었다. Rapid advance 빠른 진보의 부족 때문이었다. 의학에 있어서 in former times 이전 시대 이전에 그 옛날 시대에 의학 개발 발달 속도가 조금 늦은 것 때문에 사실은 암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인간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늦게 했던 건 이전 시대의 의학 발달이 그만큼 속도를 부분적으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본문 지문입니다. 되셨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구문독해 자료로는 3번, 4번이 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못합니다. 3번, 4번은 또 쟁겨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3번, 4번 구문독해도 한번 연습해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관계사 편의 리뷰편까지 같이 나갈 겁니다. 그것까지 미리 예습해 오시면 좋겠고요. 전 예습주의자 늘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구문독해 남아있는 걸 3번, 4번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사편 리뷰 테스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2014년 새해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